자, 이제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어떤 물질의 상도표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압력과 온도에 대한 여기 상도표가 지금 주어져 있는데요. 조금 복잡하게 생겼지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알파, 베타, 감마, 액체, 기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니까 X축이 온도, 그 다음에 Y축이 밀도. 여러분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밀도가 얘네들의 모양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압력이 클수록 밀도가 큰 상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상이라도 온도가 높아지면 밀도는 작아진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시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밀도가 낮은 게 누구겠어요? 모든 온도에서 압력이 가장 낮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럼 여기서는 기체상이 밀도가 가장 낮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근데 기체상에서 압력을 높이면 알파가 되어버리죠. 베타가 되어버리죠. 액체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밀도가 가장 여기 이제 알파하고 만약에 베타를 비교하게 되면 알파하고 베타 중에서는 양의 기울기니까 베타에서 압력을 높이면 알파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베타가 더 밀도가 작고 그 다음엔 알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알파가 더 큰데 알파에서 밀도를 높이면 또 감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는 감마가 더 밀도가 클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베타에서 액체로는 압력에 의한 상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얘는 이쪽 선을 따라갑시다. 자, 그러면 얘는 기체,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감마. 이런 여러분 밀도 크기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기를 봅시다. 기억 보세요. 특정 온도와 압력에서 베타와 감마가 상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여러분 이랬거든요. 베타와 감마가 상평형을 이루고 있는 부분은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베타가 감마보다 밀도가 작다. 맞죠? 그럼 압력이 낮은 쪽이 밀도가 작고 압력이 높은 쪽이 밀도가 큰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니은을 보세요. P1, P2, P3에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온도를 T1에서 T2까지 올리는 과정은 나와 같은 밀도 변화를 보이는 것이 P2이다. 여러분 이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P1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 P1은 얘가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냐면 얘가 알파상이고 그 다음에 감마상이고 그 다음에 액체상이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파는 감마보다 작고요. 그렇죠? 액체는 또 감마보다 작습니다. 여러분 이거죠. 그러니까 그럼 얘네들은요. 여러분 얘네들 P1에서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 대체로 여러분 어떤 그래프가 될까요? 감마에서 가장 밀도가 크고 알파나 액체는 크기를 거의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럼 얘는 알파가 이 정도 있으면 감마에서 갑자기 압력이 커지게 되고 밀도가 커지게 되고 온도가 올라가면 조금 감소했다가 액체가 되면 또 밀도가 감소해서 또 이렇게 감소하고 이런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죠. 여기를 밀도라고 하면 P1에서의 그래프가 이게 될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보세요. P2일 때는 여러분 얘가 어떻게 지나가냐면요. 알파, 베타, 감마, 액체가 모두 들어갑니다. 알파, 베타, 감마, 액체니까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P2일 때를 제가 여기다가 써볼게요. P2일 때는 알파 가고 베타 만나고 감마 만나고 액체 만나고 기체가 만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밀도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보다 베타가 더 밀도가 작죠.
그러니까 그럼 얘는 밀도가 높았다가 온도에 대해서 살짝 낮아졌다가 베타가 되면 밀도가 작아져서 온도에 대해서 또 작아졌다가 감마가 되면 밀도가 또 어떻게 돼요? 알파보다 커졌다가 다시 액체가 되면 밀도가 작아졌다가 여러분 기체가 되면 또 밀도가 작아지는 이런 형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P2 모형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P3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3는 어디가 지나가냐면 P3는 알파와 베타와 기체 세 개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알파 P3에서는 알파, 베타, 기체 이렇게 지나가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써놓고 한번 그려볼게요. 알파, 베타, 그 다음에 기체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 알파가 베타보다 더 밀도가 크죠. 밀도가 크고요. 여러분 이거 베타일 때 밀도가 작아지죠. 기체일 때 더 작아지죠. 여러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단형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랑 가장 유사한 그림을 보이는 거는 누가 되겠어요? P2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답이 되는 겁니다. 디귿을 보세요. T2와 P1에서 T2와 P1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디 위치예요? 여러분 이거 P2와 T2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 사이죠? T2와 P1이니까 감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압력을 감소시킬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상변화에서 몰 부피의 감소를 볼 수 있다. 여러분 이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압력을 감소시키면 감마에서 베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압력을 감소시켰으니까 밀도가 감소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밀도가 감소된다는 얘기는 질량은 그대로니까 부피가 증가하는 거죠. 몰 부피가 증가해야죠. 그래서 디귿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